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가셨고요.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이 뭐 왔다 갔다 뭐 하다가 뭐 꿀쿠 하다 보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살 후반 즈음에야 4년제를 졸업을 하셨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군대를 가더라도 미국을 안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차가 없으면 절대 뭐를 못합니다. 차가 신발입니다. 한국 연애 유튜버 영상에서는 차 있는 남자, 차 없는 남자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제 첫 차가 대졸 이후에 28살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쭉 못쏠 아다였고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쵸, 한국에서 와서 남중양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그죠? 공대라고 해도 학교에서 짝을 찾으려면 찾는다고 제 노력을 폄하하는 주위 사람들도 많던데, 그게 안 되는 게 공부에 시간을 쏟아야 했고, 과 성비는 한국 공대보다 나은 6대4였지만 과 동기 그룹 100명가량 한국인은 남자만 4명, 한국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서적인 호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만 고집합니다. 신토불이. 자, 직장 잡고 경제적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차도 생기고 함으로써 여자를 만날 최소한의 준비가 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초 연애로 모쏠하다는 탈피했지만 여자 측의 히스테리와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관계로 2달도 못 가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현재 여친을 만나서 대략 거의 1년은 좀 안 된 그런 식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될까봐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사연자분의 스펙을 얘기해보자면은 185cm, 85kg, 살집이 좀 있지만 과한 비만은 아님, 얼굴은 7 이상, 얼굴이 7 이상이 아니라 7등신 이상, 그리고 한 7.5등신 되나봐요. 손이 크고 백인보다 하얗고, 나 솔직히 백인들한테 화이트라 부르면 안 돼. 걔네들은 레드라 부르야 돼, 레드. 그래서 새치 없고 머리털 풍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쌍에서 여자들이 타령하는 이상적인 너드남 쪽에 가깝네요. 모쏠인데 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백 2번에서 100%면은 어느 정도 준수하다고 생각을 한다. 예, 좋습니다. 부모님 노후 걱정도 없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려받을 집도 있고, 앞으로 저만 잘 한다면은 1등 예비 남편감입니다. 좋아요. 문제가 뭡니까? 현 여친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요. 여자가 어리네요. 허구한 날 연애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여자의 특징과 많은 점이 겹칩니다. 일하고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과민하지 않고 차분하고 현명하고 등등. 레드필 영상에서 나오는 피해야 하는 여자들 특성도 안 보이고요. SNS 중독, 남사친 많음, 감사할 줄 모름 등등. 좋아요. 다 좋은데 이분의 질문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여자친구의 문제는 딱히 그렇게 예쁜 게 아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한 여자는 토익 700 이상이면 됩니다를 실천하고 계시군요. 많은 부분에서 잘 맞는데 단지 얼굴이 좀 아쉬울 뿐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1, 2년 더 끌다가 헤어지면은 이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할 것 같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자가 31살, 32살의 나이로 저보다 나은 남자 찾기 힘들 테니까요. 다시 한 말하지만 저는 한국 여자를 고집합니다.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무튼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환경상 한국 여자를 많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분의 요지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연애를 한두 명밖에 못 해본 상태로 품절을 당하게 될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스펙의 이 왁구였으면은 더 많은 기회를 체험했을 텐데, 이런 저의 어떤 마인드 때문인지 여자친구가 그걸 느껴서인지 제 리드를 잘 따라주고 절 잘 봐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혼기가 꽉 찬 여자와 함께 살다 깨지게 될 경우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저한테 나쁘게는커녕 너무 잘 해주는 여친이지만 이대로 제 청춘을 보내기엔 저의 기나긴 30년의 못쏠 기간과 현재의 스테러스가 너무 아깝고 억울합니다. 긴 못쏠 기간으로 인한 보상 심리도 어느 정도 포함된 건 인지하겠는데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엄마로 인해 허송 세월이 더 아까워서라도 지금부터 더 즐기고 누리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레드필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번, 미국 남자에게 악독한 이혼법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혼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가정법 환경에 있어도 여전히 결혼 생각, 결혼 신고를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아이가 생기고 할까 말까 싶긴 하다가도 프레쉬 앤 핏에서 말하는 이혼율과 재산 반토막은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아무리 좋고 착한 여자라도 끝까지 가도 될지 확신이 안 섭니다. Not every woman will, but any woman can 이니까요.
이외에 제 인생 얘기와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은 코멘트나 피드백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혼기가 꽉 찬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30이 넘은 여자는 1년이 무게가 달라요. 아무리 현실 부정하고 그렇게 생판 난리치는 그 사상에 정신 나간 여자애들도 몸은 솔직해. 30 가면 조급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몹쓸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개들이 쓰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귀책 사유를 여자로 몰게 만들어서 헤어지면 되죠. 여자애들은 제가 얘기했죠. 하이퍼 에이전시. 남자는 가하는 성별이고 여자는 당하는 성별이기 때문에 여자는 빅팀 카드, 피해자 카드 그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가 뭐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되게 잘하잖아. 가끔 보면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면은 뭐 그런 식의 조치를 해도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일단 본인이 나이도 나이고 여자친구도 나이도 나이고 이미 여자친구가 본인 앞에서 얌전하고 수더분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설거지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20살 후반 에피파니 페이지가 다가오면은 맨날 입 아프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철이 들었다. 젊었을 때 그런 알파 오빠들이랑 논 거는 철이 없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여자가 철든 게 아니라고. 상황이 바뀐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얘기하시는 이런 여자친구의 그런 식의 그린라이트들이 다 사실은 사연자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 모든 그런 관계 내에 그런 권력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레드필 멤버 중 하나인 그 모던 라이프 데이팅 존, 그 일본 가 있는 그 정신 나간 빡빡이 있잖아요. 걔가 아주 명언을 하나 날린 게 있어. 방송 도중에. 에피파니 페이지에 든 여자한테는 모두가 알파남이다. 30살에는 다 알파남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지, 페이크. 여자들이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 나쁘기는커녕 너무 잘해주는 여친이지만 여자가 뭔가 잘해줄 때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얘가 원래 평소에 페미닌하게 자랐고 여성적이고 그래서 자기의 프레임이 들어간 남자한테 원래 순종적이고 이런 애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 필요에 의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건지 봐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반에 찐따들 있잖아. 그 찐따들 맨날 일진들이 괴롭히고 조용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순종적으로 보이잖아. 걔네들이 저기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싸지르는 글 봐봐. 그런 거라니까. 겉보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제가 적정성 평가를 추천합니다. 여자친구가 본성깔이 나올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자들이 본색이 드러날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 내가 물어보자고. 프레시 앤 피쉬 얘기했죠. 거기 에런 클레리도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남녀든 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남녀든 간에 다들 이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얘가 최선이다. 특히 우린 레드필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얘기해보자고. 이 여자다 해서 결혼하지 않았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남자가 쫓겨가지고 결혼을 해? 남자들이 얼마나 갖고 놀 게 많은데 할 게 많고.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보니까 여자애가 점점 좀 바뀌어. 이런 경우 많이 본단 말이야. 지금 사연자분이 죄책감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자친구가 착하고 너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제 청춘을 보내기에는 저의 30년 모쏠 기간과 현재 사연자분이 달성하기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몇 살이죠? 우리 사연자분 나이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본인도 본인의 몸값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토마시 형아가 보여준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게 했는데 조만간 이 그래프가 인터넷이나 유튜버들 사이에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조한 놈들도 있고 이게 뭐 무슨 근거가 있냐며 빽빽거리는 놈들도 있겠지. 자 한번 보자고. 지금 사연자분은 여기 와 있어요. 미국 기준이에요. 이 표는 참고로. 어때요? 사연자분은 지금 26 초입에 돼 있죠. 초입에 서 있죠. 사연자분 여친 어때요? 사연자분 여친 지금 한 이쯤 와 있어. 당신은 여기 와 있고 사연자분 여친은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사연자분 여친이 착한지 알겠죠? 왜 당신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고. 저한테 레드필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철저히 레드필적 관점에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순수하게 레드필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당신은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레드필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당신은 당신을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히 레드필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어린 여자를 만나야 돼. 지금 사실 레드필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연자분 여친도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지금 처한 환경상 한국 여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본인은 한국 여자만 고집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본인 자신을 싸게 팔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금을 팔아. 이 골드바라 칩시다. 내가 금을 팔아. 내가 현금이 너무 급해. 근데 이 주변에 전당포가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금은방이 한 군데밖에 없어. 근데 그 금은방에 봤더니 너무 가격을 후려쳐줘. 근데 내가 현금이 너무 급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격에 이걸 팔아야지. 공급이 너무 없으면은 쉐신 거라도 주워 먹어야죠. 우리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전쟁 중인데 진수성찬 차려 먹지 않잖아. 전투식량 먹지.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해야지. 왜 본인은 결혼이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결혼이 급하냐고. 자, 사연자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당신의 성공이 눈에 보여. 한 35, 6쯤 됐을 때. 그러면은 거꾸로 미국 그 좁아터진 한인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한인 사회에서 괜찮은 여자를 구하기 힘든 것만큼이나 한인 사회에 있는 여자들도 괜찮은 한국 남자를 구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걔네들 양남을 원하려나?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뭐 한인 사회에 있어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아니라면은 당신 자체도 사실은 그 한인 사회 내에서 되게 귀한 자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충분히 나이가 어린 여자를 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이렇게 급하냐 이거지. 그래서 사연자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요. 많이 해보고 실컷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으면은 좀 덜 할 거야. 그래서 예쁜 여자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아주 예쁜 여자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예쁜 여자들의 특징이 뭐고, 무슨 문제가 있고, 또 무슨 장단점이 있고, 내가 한 10명 이상 사귀면서 나랑 주로 잘 엮이는 애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또는 뭐 프레임이 잘 들어오지 않고의 중요성이 뭐고, 이런 것들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여자들이든 한국 여자들이든 하는 상상, 언덕 반대편 잔디가 푸를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그런 여자들의 환상과는 좀 다른 게, 여자들은 그게 더 긍정적일 것이다고 사연자분은 모르겠으니까 궁금하다 하냐.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하자면은, 기계적으로 봤을 때, 레드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당신 말이 맞다면은 자기 자신을 싸게 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당신이 가진 가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당신이 과대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사회라는 거, 한인 사회라는 주어진 환경의 맥락상 여자의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서 만족을 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내 자신을 믿는다, 정말 나의 가치를 믿는다면은 시간을 좀 더 들이고 결혼의 그런 시기를 뒤로 넓혀서 개척을 할 수도 있죠. 신앙로 개척을. 즉,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당신은 나한테 있어서 제가 아까운데요,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나 마음구석 한구석에는 뭔가 일련의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medium is the message.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진실을 보여주거든. 당신이 하는 행동은 사실상 내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 지금 당신의 행동이야.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당신의 실제 가치인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생각해보라고. 당신은 내가 이 정도 호가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거는 당신이 하는 행동인 거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즐기고 누리고 연애하고 싶다, 그럼 하면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해봐.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여자친구밖에 없는데요? 환경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당신이 처한 현실이야. 아까 얘기했죠? 전쟁통에 내가 골드바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음식을 살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 6.25 시즌2가 한국에서 벌어지면 그런 꼬라지가 벌어지겠지. 달러를 갖고 골드바로 내가 야채랑 쌀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뭔가 화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화폐에 달러로 가서 바꿔. 근데 거기서 후려칠 수도 있다고. 환경이 아주 낙후돼 있으면.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뭐 데이팅 어플로 에이시언 그런 코리안 걸들을 찾던가. 이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봐야 돼요. 본인의 선택을 돌이켜봐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봐야 돼요. 2번 질문. 미국의 악독한 그런 이혼법.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결혼했을 것 같냐고요? 혼인신고를 했을 것 같냐고요? 제가 미국인이 아니어서 함부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이혼법처럼 된다면 저도 결혼을 안 하죠. 또는 혼인신고를 안 하죠. 미국의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달라. 근데 물론 리치 쿠퍼도 얘기를 하지만 그 주마다 다르다는 게, 그래서 가장 제정신 박힌 주라는 게 고작 공평하게 반반이야. 지난번 리치 쿠퍼 방송 내가 운동하면서 들어보니까 애도 없는데 재산의 80%를 뜯긴 남자가 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는데, 애도 없는데. 이게 캐나다 북미랑 미국의 이혼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 바이 주라고 하지만 그 주 중에서 제일 정상인 게 그냥 반반이야.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은 대답은 못하겠고, 확실한 거는 진짜 결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제정신 박힌 주에 가서 결혼을 하라. 이게 공통적인 레드필러들의 조언이죠, 그렇죠? 뭐 프레시 앤 피셔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런 조언 하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만약에 한국의 이혼법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았다면은 저는 미쳤다고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최근에 리치 쿠퍼가 자신의 새로운 채널 언플러그 알파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시간 반짜리 방송이 있어요. 내가 왜 다신 결혼을 안 하는가. 그 방송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